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서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손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많이 하시죠? 종종 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을 안 써요, 계좌 이체는. 그럼 어떻게 그냥 은행 컴퓨터 PC로만. PC로. 네. 뭐 PC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온라인 뱅킹을 네, 그렇죠. 인터넷 뱅킹.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보다 요즘 많이 쓰는데 네. 혹시 잘못 이체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다가 실수한 적은 없는데 이런 사건을 수임해서 수행한 적은 있어요. 아. 예, 회사에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보내야 예, 되는데 예. 그 이름이 정말 비슷한 C 회사로 보내가지고 5천만 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이름이 정말 비슷하. 정말 비슷해요. 예를 들면 손수호, 네. 손수효 요 정도 예, 느낌으로. 그 정도로. 네. 야, 요런 게 이제 문제예요. 그건 노안을 탓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드문 일 같으시죠? 나는 분명히 이름 잘 확인해 이런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엉뚱한 대로 송금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67건이랍니다. 예. 잘못 송금 사례가 하루에 167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못 이체한 돈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절반에 이른답니다. 167건 중에 80건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반환 거부, 무응답, 연락 두절 이래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 송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손 변호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참 오늘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일단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데 민사적으로 이제 그 부당이득이기 때문에요. 뭐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받은 거니까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도 이런 거를 안 돌려주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일단 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투입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절반가량은 그럼 못 돌려받은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왜요? 그래서 일단 그 법률적으로 소재기를 해야 되고 소송을 거쳐야 되니까.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하.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예.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요. 이체액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면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유, 아유, 귀찮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혼자 못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 배우다 배꼽이 크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상대방을 알아서 연락을 해도 이미 연락이 두절되거나 네. 이미 파산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민형사상으로 끝까지 여러 번 받겠다 하면 받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노 변호사님. 네. 맞죠? 그러니까 100%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노력이 아니라 원래 법률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예. 그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원인 관계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그 수취인은 돌려줘야 되는 돌려줘야 거죠. 돼. 우리 예, 청취자들이 수취인은, 이 라디오 재판정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법적으로 유식해지셨냐면 청취자 김지성님이 이 얘기하기 전부터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올 정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법적으로 있습니까? 네, 못 받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수취인에 대해서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항상 수취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그 수취인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만 사실 수취인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파산자. 네, 뭐 파산자라던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뭐 연락은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청구권이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한 은행을 사실은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간 매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돈이 최종적으로 가 있는 수취인이 원래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은행이 이 수취인에 대하여 채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은행이. 예를 들면 이제 수취인,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현정이라고 하죠. 김현정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못 갚게 되면 그때부터 제 통장은 은행께 되잖아요. 압류 통장.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그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현정 씨가. 뭐 저도 당연히 마이너스 씁니다만. 두 번째로는 김현정 씨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약정 기일에 돈을 입금을 하거나 이자를 변제하면 되는 거지. 그 기간 전까지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빼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부터가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빵원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만 여러분이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판례도 두 가지가 나온 게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잘못 입금하게 되면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그 수취인에 대해서 대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동 이체되게 자동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을 이미 맺어놨다는 거예요. 송금이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쪽으로 재수없게도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그쪽에 돈을 집어넣으면 못 찾고 두 번째로 만약에 김현정 씨가 그냥 일반 채무자라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김현정 씨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은행에서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거를 아주 짧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잘못 보냈어요. 그런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은행이 먼저 받아가니까 잘못 보낸 사람이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은행이 받아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무조건 자동으로 돈을 그 계좌에서 그 계좌에서 돈을 무조건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돈을 못 찾고 은행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은행에서 무조건 먼저 상계해서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손수호를 잘못 봐서 손수효로 보냈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 통장이 0원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 이제 이 경우가 복잡해진다는 말씀. 자, 그럼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 개인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은행에도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은행도 예외 아니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은행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은행이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은행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송금인이잖아요. 은행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은행이 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냐, 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은행은 그냥 우리 일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예금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란 말이죠. 은행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수취나 송금인 개인 간의 거래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하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주세요. 은행도 반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의무가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자동으로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이미 약정이 된 계좌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 그래요? 그때 은행은 잘못이 없고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설명해 보죠. 제가 노변한테 1억을 송금한다는 게 실수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홍길동 씨가 대출을 못 갚아서 마이너스 통장 0원인 상태.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홍길동 통장에 1억이 들어가는 순간 은행은 그 즉시 1억을 가져간 상태. 네네. 문제는 그 1억이 저한테서 바로 은행으로 간 거면 은행이 토해내지만 지금 서류상으로는 홍길동한테 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과연 은행은 제3자인데 저한테 그 돈을 1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노 변호사는 없다라는 말씀. 손 변호사님. 네, 저는 최대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행이 왜 돌려주냐?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이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도 예. 은행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제일 먼저 돈이 들어옵니다. 압류된 그런 계좌에. 그러면 예. 이걸 아는 사람은 은행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요. 예. 그래서 자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요. 들어와서 들어왔네? 그걸 인지하는 시스템적이든 사람이든 들어왔기 때문에 뽑아갑니다. 예. 은행이 먼저.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이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보낸 사람은 잘못 보냈는지 여부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한참 있다가 알거나 영원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는 마라. 그럼 언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오히려 은행의 그런 그 지위에 합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은행도 물론 그 영리를 추구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그 사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다. 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뽑아가는 거는 굉장히 권리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사 먼저 뽑아갔더라도 돈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이 다 이거 착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좀 토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은행의 거죠? 의무와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양쪽이 다 착오다. 은행으로 잘못 간 거예요. 하면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손 변호사님은 뭐 가장 먼저 안다 그랬는데 은행이 아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그 금액만 아는 거지. 이게 착오로 송금된 건지 진짜로 수취인이 입금을 한 건지 수취인의 채무자가 수취인에게 갚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일단 은행에는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취인 계좌 바로 그 약정된 그 계좌 자동으로 변제된 것으로 우리가 미리 규정해 놓은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입금을 받아서 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수취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이 수취인에게 돈 돌려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돈을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수취인이잖아요. 홍길동 네, 중간에. 그러니까 은행이 이득 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냥 갚은 거를 자기가 받았을 뿐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은행은 빠져야 된다. 홍길동하고 A씨가 알아서 해야 된다. 손 변호사님. 빌려준 돈 중에 일부를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거 당연한 권리 행사한 건데 은행이 무슨 이득을 받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빚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채권자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서로 받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채무자 입장에서도 아니 그 형평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그런 그 재산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한 계좌의 실수로 우연히 그 계좌로 보냈을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당한 차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볼게요. 7051님은 은행이 책임져야 됩니다. 장종성님, 제 후배 중에 어머니가 큰 금액을 잘못 보냈다가 받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1601님은 은행 책임 없죠. 은행은 그냥 일했을 뿐인데요. 4123님도 은행은 심부름만 한 매개체일 뿐인데 은행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판례가 어떤가 궁금해. 이런 경우에 판례 있습니까? 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얘기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돌려줄 의무 없었어요? 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통장의 주체인 수취인과 그 은행 사이에 이미 자동으로 이체되기로 하는 약정이 다 체결돼 있고 그 약정에 의해서 들어온 돈을 변제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것인데 여기서 은행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만약에 여기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 주체는 수취인이지 은행이 홍길동이다. 아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가진 홍길동하고 해결해라. 자,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대법원 판례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과거에 판례가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랬고 또 하나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상계권의 남용이라고 돼가지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런 판례가 정립되기 전에는 먼저 은행 게시판에 불만 제기하고 네, 또 금감원에다가 뭐 이제 그 민원 제기하고 하면은 일부 돌려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예. 정책상의 문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금융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예. 얼마든지 소비자의 불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손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하급심 판례가 1심과 2심이 좀 다르게 판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법원은 왔다 갔다 한 아니다. 적이 없어요. 예. 아, 예, 지금 하급심 판결이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은행이 당연히 주는 줄 알았대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은행이 꿀꺽하고 전혀 뭐로 할 그렇잖아요.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6747님은 아니 잘못 들어간 돈은 은행 채무자의 돈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깜짝 놀라셨다는 반응이고 9189님도 너무 지나치게 법대로 하다 보면 이게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군요. 놀라셨답니다. 반면에 장홍성님은 노변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송금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은행은 그 고객뿐 아니라 다른 고객 전체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고객을 생각해서라도 이 경우에 대출해서 준 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것도 책무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자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그러시죠. 은행은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사람 정말 수많은 다수의 돈을 가지고 거긴 정말 콩나물 팔아서 우리가 돈 모은 사람들의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도 다 제대로 관리해서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따라서 물론 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송금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주 억울하죠. 그 개인 간의 거래만을 생각해서는 은행이 존립할 수가 없고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송금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가 억울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알겠습니다. 다수 예금 채권자들을 생각한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손 될 것 변호사님도 같아요. 최후 네. 변론이요. 은행법이 있어요. 은행법 1조에 은행의 법의 목적이 있는데요. 은행은 이제 그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과연 어떤 것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고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그 편익에 기여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 은행에도 있다 없다. 사실 이거는 청취자 중에 이제 은행 직원 빼고는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돌려줘야 된다는 바람을 많이 담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과 한번 보죠. 오늘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지금 또 순간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9대 21, 79% 대 21%로 은행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예. 그렇죠.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청취자 중에.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실수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하면 하필 보냈는데 그 사람 통장이 마이너스야. 네. 어떻게 운이 억울하죠. 없어요. 운이 없어요. 정말 억울한 생각하지. 상황이 되는 맞아요. 거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격리 담당하는 그런 그 직원분들이 그렇게 예. 잘못 보내가지고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정말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해고당하지 않고 징계 안 받는 건데 실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잘못 송금하면 예. 또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운이 없으면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엔 책임지고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름을 잘못 알아서 송금을 착오로 하기보다는 원래는 A라는 사람한테 주지 말아야 되는데 A한테 줘야 된다고 착각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미 경우도.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통장이 하필 마이너스면 네. 근데 그 돈이 하필이면 수십억이면 아.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회사에다 변상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문제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죠. 복잡해지네요. 큰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정말 2번, 3번 손수 혼지, 손수 효인지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오늘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변론 대결 자체보다도 요즘 빈번해지고 있는 송금 착오 그 문제점들 좀 경각심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재판정인데요. 지금 반응들 보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경각심이 너무 지나쳐서 짜증날 정도다. 죄송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송금 조심하셔라 알려드리면서 재판정 문 닫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